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반도 있고 또 아닌 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1년이 넘게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만추지절에 계절 또한 무르익고 아주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이 그 결실만큼 침뜸의 기술이나 학문 또한 그 결실이 맺혀지기를 아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자, 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한번 좀 묻고자 합니다. 침하고 뜸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뜸 그러면은 전부후무하게 우리가 무국보양뜸이라고 하는 구당 선생님께서 내려주신 정말 보배 같은 기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이 당신 그렇게 1년이 넘게 배웠는데 무국보양뜸 자리가 왜 그 자리에 하고 또 그 뜸을 뜨면은 어디가 좋아집니까?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냥 뜸을 뜨면 좋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해보니까 좋습니다. 하는 정도로 얘기한다면 1년 이상 배운 사람이나 하루 가서 특강 한번 듣고 온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뜸 뜨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다 알고 있는 여러분 무국보양뜸 혈자리를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가장 코어가 되는, 즉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을 우리가 코어 머슬, 코어 근육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척추 속을 꽉 잡고 있는 다혈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항문 밑에 생식기를 받쳐주고 있는 골반 저근이라는 게 있고 복부를 잡아주는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바로 섰을 때 사람은 균형을 잡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체형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코어가 무너졌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부분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혈자리가 바로 폐유와 고항이 되겠습니다.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호흡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래서 폐유, 고항이 그거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복행근은 이 부분이 약해지면 허리가 쉬게 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복행근을 강화시켜주는 자리고 아울러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방광과 생식기 밑에 받쳐주는 근육에 그 강화시켜주는 혈자리가 기해관원이고 중극수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혈근이라고 하는 척추 속의 속근육은 백해라고 하는 혈자리가 두개골에서 잡아당겨주면서 이를 강화시켜줍니다. 결국은 곡지하고 족삼리라고 하는 혈이 남게 되는데요. 이 두 혈은 조절해주는 자리죠. 서양은 몸의 구조를 볼 때 3바디로 나눠서 봅니다. 헤드 부분하고 머리, 톨소라고 하는 몸통 부분하고 펠빅이라고 하는 골반으로 3바디로 나눠서 보는데 팔과 다리는 동양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팔다리는 그냥 연결체로만 봅니다. 요 세 바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곡자하고 족삼리는 서양의학 관점에서 놓고 볼 때도 조절하는 자리로 기가 막히게 배열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동양의학 관점에서 한번 무국보양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양의학적 관점에서는 해부학의 어떤 구조를 뭘로 보냐 그러면 3초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3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는 의미로 에너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3초 중에서 상초의 개념이 횡격막 윗부분을 보통 우리가 상초 이렇게 얘기하고 횡격막하고 배꼽 사이를 중초라고 그러고 배꼽 밑을 하초라 그러는데 이 횡격막 위쪽으로 상초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자리가 폐유고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중초의 기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중안이 되는 거고 하초의 기능은 기회관원 중국수도가 하초의 개념이죠. 상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초라고 하는 건 무형의 장기지만 기능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초의 개념은 심장의 혈액순환하고 그 다음에 호흡작용을 해주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폐유고항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하죠. 중초는 소화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안 가지고 되는 거고 하초는 생식과 배설작용인데 기회관원과 중국수도가 배설의 작용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백회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혈이냐? 상초 중에 상초로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처진 길을 끌고 올라가는 부위가 우리가 백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곡지는 상초에 몰려있는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고 족삼리는 중초와 하초에 몰려있는 기를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지만 3초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무호흡화행점 자리는 정말 황금률의 비율을 가진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의학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장부학설이다, 경락학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부로 본다 그러면 오장육부 그러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배운 것처럼 간신비폐신 얘기를 합니다. 자, 무호흡화행점에서 간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백회가 되겠습니다. 경락의 유주가 백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간의 자리를 백회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심장의 자리는 고항이 되는 거고 비장의 자리는 중안이 되겠죠. 폐의 자리는 폐유가 되겠죠. 역시 신의 자리는 기회관원 중국수도가 신의 자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곡지는 대장이고 족삼리는 위장이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소화기관까지 모두 아우르는 자리가 바로 무호흡화행점의 자리다. 위치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효과면에서는 양안방공이 신진대사를 시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리에만 뜸을 떠도 몸은 회복이 되고 병을 낫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뜸을 떴더니 병이 낫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병을 낫게 만드는 자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호흡화행점 자리는 효과는 자연치유력을 높여서 스스로 낫게끔 만들어주는 자리지 이걸 떴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뜸을 뜨거나 남에게 뜸자리를 잡아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준다면은 훨씬 더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호흡화행점 자리 중에서 혹여나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여자한테는 중국수도를 뜨고 남자에게는 기회간호를 뜹니까? 왜 똑같이 안 합니까? 여기서도 남녀 차별을 합니까? 혹시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오늘 졸업하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이들 배우셨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기로 이루어져 있고 여자들은 혈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혈이라고 하는 건 기가 추동을 하지 않으면 혈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혈병이 아니라 기병이 많고 남자들에게는 기를 많이 소모하면서 정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여자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담적 같은 이런 병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혈병이 아니라 바로 기가 추동하지 못하는 기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자들은 뭉치는 병들이 많고요. 우라병이 많고요. 남자들은 기가 흩어져 가지고 기운을 못 쓰는 그런 병들이 많겠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구당 선생께서는 기해관원이라는 혈을 쓰면서 흩어져 있는 기를 모아주기 위해서 그 혈을 쓴 거고요. 여자분들한테는 중국 수도라는 혈을 써가지고 배설을 시킨 거죠. 뭉쳐져 있는 우라를 중국 수도를 통해서 배설을 시키는 그런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 않을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지만 여자에게는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요. 남자에게는 여자 같은 남자도 있지만 남자 같은 여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몸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 적용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지금 졸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상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이상을 가지고 여기 오셨고 졸업을 하고 이제 나가셔가지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 배운 것을 활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말 넓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되지 못하는 현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 이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메가더는 이런 말을 했죠. 세월이 흐르는 것은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이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혼의 주름살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침뜸을 배운 그 이상을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